예전에 얘기를 했나 모르겠네. 이런 이 디락 브라켓이 있으면 말이죠. 이거는 이 어디에 속합니까? 복소수에 속한다고 그랬죠. 내적이니까 복소수에 속하는데 요거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는 뭐냐? 이거는 말이죠. 이거는 바로 여러분들이 접근 형태로 써보면은 이렇게 된다는 걸 바로 알 수가 있겠죠. 그렇겠죠? 네? 왜? 이거 뭡니까? 이거는 이쪽은 뭐야? 이쪽은 파이 스타 사이의 dx의 전체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관계식은 굉장히 중요한 관계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 데피니션에서부터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브라켓의 내적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는 브라하고 캣의 위치를 뒤바꾼 거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 이 얘기 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성질입니다. 그래서 요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오퍼레이터를 만약에 뭐 파이에 작용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그냥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쓰나 이렇게 하나 같은 거다. 파이에 A가 작용한 거는 이렇게 쓸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어드조인트의 정의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자면 psi A 파이. 그러니까 이게 이 막대기를 두 개 그어놨지만 사실 이 막대기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여기에 속하니. 내가 이걸 왜 써줬겠어? 이거는 이런 성질이 있다. 이거나 마찬가지다. 이거는 어드조인트 오퍼레이터로 A 대거 psi 파이로 정의가 된다. 이거는 정의입니다. 정의. 어드조인트 오퍼레이터의 정의다. A라는 오퍼레이터의 어드조인트 오퍼레이터는 이 A 대거로 우리가 쓴다. 그리고 정의는 이겁니다. 브라켓의 이게 정의다. 자, 그런데 지난번에 숙제가 뭐였습니까? 숙제가 대거를 취한 거에 어드조인트의 어드조인트는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다. 이게 숙제였죠? 어떻게 보면 되겠어? 자, 이거 psi의 A의 파이는 말이죠.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하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거는 아까의 정의에 의해서 A 대거 psi의 파이입니다. 근데 요거는 요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해주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파이의 A 대거 psi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요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신경 쓰지 말고 요 안에 있는 걸 신경 쓰면 말이죠. 요거는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안에 있는 거는 다시 이렇게 쓸 수가 있죠. A 대거라는 오퍼레이터에 다시 대거의 파이의 psi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내가 요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신경 안 쓰고 A 대거를 이쪽으로 옮긴 거예요. 옮기면 어떻게 되겠어? 다시 대거가 붙겠죠? 정의에 의해서. 그리고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는 있는 거 그대로 써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거 아까 뭐하고 똑같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요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는 바꾼 게 되니까 psi의 A 대거의 파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거하고 이거 비교해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 A가 A 대거라는 거 알 수 있겠어요? 이거는 곧 psi의 A 대거의 파이니까 요거하고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증명 끝. 이거 브라켓을 그냥 여러분들이 이거 맨날 어떻게 씁니까? 이거 귀찮게 이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씁니다. 네? 그래서 A 대거는 A다 이게. By definition. 응? 알겠습니까? 그래서 A 대거의 대거는 A다. 자기 자신이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말이죠. 여기서 보면 또 한 가지 뭐가 있느냐 하면은 또 이런 성질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가 있지? 예를 들자면은 말이죠. 여러분들이 파이의 A의 psi의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는 뭐가 될 거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하면은 이거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psi에 a에 파이 이렇게 쓸 것 같은데 이게 이쪽으로 온 거에 지금 이게 이쪽으로 온 거에 해당하잖아요. 바꿔주면은 그러니까 요거는 대거하게 됩니다. 요거 보일 수 있겠어요? 집에 가서 한번 보여보세요. 보여봐. 그래서 A 대거의 대거는 A다. 이 얘기가 왜 나왔었죠? 하밀토니안의 허미시안이니까 하밀토니안의 이쪽에 이 브라의 하밀토니안을 쓰나 캐세의 하밀토니안을 쓰나 H는 똑같이 써도 된다 이런 얘기 어저께 지난번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한 얘기가 뭐가 있나. 지난번에 힐버 스페이스를 얘기했었죠. 힐버 스페이스는 어떤 공간이냐 하면은 말이죠. 힐버 스페이스. 어떤 얘기로 여기다 지어놨어요. 예를 들자면 말이죠. 우리가 이 기저 함수로 전개를 한다는 얘기는 임의의 상태, psi라는 상태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고유 상태들로 전개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고유 상태들로 전개를 하면은 내가 뭐 예를 들자면은 고유 상태들이 만약에 파이 n이라는 상태들이 있다. 어떤 오퍼레이터에 파이 n이라는 고유 상태들이 있다. 그러면은 요 전개 계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전개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예를 들자면은 뭐 주기함수를 뭘로 전개합니까? 코사인, 사인으로 전개하죠? 그걸 뭐라고 그래? 프리에 익스펜션이라고 그러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 경우에 이제 프리에 익스펜션에서 기저함수는 코사인이나 사인 혹은 익스포넨셜 뭐 IX 뭐 이런 거죠. 여기서는 이런 파이엔이라는 아이겐 벡터들을 기저 벡터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임의의 스테이트로 기저 함수들로 전개할 수가 있다. 그 얘기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래서 이 경우에 CN의 절대값의 자성이 뭐라고 그랬어? 요 상태가 이러한 고유 상태에 있을 확률이 된다. CN의 절대값의 자성. 그 얘기 했었죠? 상당히 중요한 컨셉이니까 그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CN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여기서 이 기저 함수들은 이런 오소노멀 컨디션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금방 CN은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CN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 하면은 CN은 말이죠. CN은 파이 n에다가 psi를 이렇게 내적을 해주면은 여기다가 한번 해보세요. 이 psi에다가 파이 n을 이쪽에다 적용을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 CN만 남겠죠? 델타 NM이 되니까. 이거 어떻게 보일 수가 있어? 이것도 보여줘야 되나?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n으로 쓰면 안 되죠. 왜 n으로 쓰면 안 돼? 여기서 n은 특정한 고정된 인덱스고 여기서 n은 뭐야? 더미죠. 그러니까 더미하고 고정한 거 혼동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더미는 고정한 걸 피해서 지금 바꿔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요게 델타 NM이니까 요거는 바로 CN이 된다. 예? 요거는 뭐 그래서 이렇게 나오네. 자,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CN이 요거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자, 이거를 비교해 보면 말이죠. 원래 psi라는 임의의 상태가 있는데 그 상태에다가 이런 내적해주고 다시 그 고유 상태를 앞에다 곱해주는 거예요. 그런 형태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오퍼레이터로 봐가지고 이게 1이죠, 1. 이게 1이라고 그러면은 이 관계식이 항상 성립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1이라고 그런다.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입니다.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 혹은 뭐 유닛 오퍼레이터. 뭐 이런. 그러니까 이거는 뭐 1입니다. 숫자 1에 해당하는데 오퍼레이터로 1이기 때문에 오퍼레이터로 1이란 말은 무슨 상태 적용해도 그 상태를 안 바꾸는 거죠. 1입니다. 이런 이 기저
기저 벡터들을 다 이렇게 캣 브라로 이렇게 곱해줘가지고 전개를 다 이렇게 더해주면은 이거는 합이 1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오퍼레이터로서 1입니다. 오퍼레이터입니다. 왜? 여기 이게 상태에 작용하니까 이런 작용하니까 쓸 수가 있다. 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것처럼 이러한 파이 n이라는 이 고유 벡터들이 컴플리트 스페이스를 이룰 때 컴플리트하다는 얘기는 말이죠. 뭐 수학적인 사람들이 쓰는 거하고 조금 우리가 물리한 사람 약간 다르게 쓰긴 하는 컴플리트하다는 얘기는 이러한 벡터들로 임의의 벡터를 다 표현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3차원 벡터 어떻게 표현합니까? 임의의 3차원 벡터를 만약에 A 벡터라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표현해? I의 AX, J의 AY, K의 AZ 이렇게 표현하죠? 어떤 3차원 벡터도 I, J, K 가지고 다 표현이 되죠. AX, AY, AZ는 뭐야? 전개 계수입니다. 전개 계수. 이게 기저 벡터. I, J, K는 기저 벡터. 그러니까 3차원은 기저 벡터가 3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AX, AY, AZ는 전개식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인피니트 디멘셔널한 이게 n이 무한대가 있다고 그러면은 인피니트 디멘셔널한 그런 벡터 스페이스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기저 벡터들이 인피니트 개수를 가지고 있다. 물론 유한할 수도 있어요. 유한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상태 벡터들로 이루어진 이런 공간들을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걸 뭐라고 그래? 힐버트 스페이스라고 그런다. 우리말로는 뭐라고 부른다고 그래? 힐베르트 공간. 힐베르트 공간이라고 그런다. 그게 우리 맞춤법입니다. 힐버트 스페이스. 힐버트 스페이스. 힐버트 스페이스의 성질은 뭐냐? 예를 들자면은 힐버트 스페이스의 성질은 이런 겁니다. 파이하고 지난번에 벡터 스페이스 할 때랑 비슷한. 이게 만약에 힐버트 공간을 보통 우리가 스크립트 H로 표시합니다. 스크립트 H로 표시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스크립트 H에 속해 있다. 힐버트 스페이스에 속해 있다 그러면은 이 파이하고 psi를 이 두 상태를 더한 것도 역시 여기에 속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기호 압니까? 이런 기호. in. 뭐뭐에 속해 있다. 뭐 그런 거. 여러분들이 택이나 뭐 이런 걸 치는 학생들은 알겠지만은 아래 한글에도 보면 이게 아래 한글 수식 쳐봤어요? 인입니다. 뭐뭐에 속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C를 해도 역시 예를 들면 어떤 컴플렉스 넘버를 해가지고 이걸 하더라도 역시 힐버트 스페이스에 속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의미의 이런 속한 걸 내적을 하면은 요거는 컴플렉스 넘버에 준다. 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요거의 크기는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 내적으로 주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힐버트 스페이스가 컴플리트하다. 그런 얘기는 이 수학적으로 내가 여기서 읽어줄까요? 그 힐버트 스페이스에 속하는 모든 상태 벡터들을 함수로 표시했을 때 그 코시 수열을 하면은 교재에 써놨죠. 리미트 n하고 m이 무한대로 갈 때 파이 n 빼기 파이 m이 0으로 가는 이게 이제 코시 시퀀스라고 그러는데 그런 게 이제 그런 수열들이 모든 극한들까지 포함할 때 이제 우리가 힐버트 스페이스. 어쨌든 그런 수학적인 그런 정의는 여러분들 기억 안 해도 됩니다. 어쨌든 간에 기본적인 성격은 이 두 개를 더해도 역시 같은 힐버트 스페이스에 속하고 상수를 곱해줘도 속하고 그 다음에 내적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힐버트 공간의 중요한 성질은 이 상태 벡터들의 내적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내적이. 이게 내적이죠? 내적이 존재한다. 그래서 힐버트 스페이스는 딴 게 아니라 우리 물리하는 사람들은 물리적인 개의 상태를 나타내는 상태 벡터들로 이루어진 공간이 힐버트 스페이스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상태를 표시하는 걸 우리가 벡터로 추상적으로 표시를 했죠. 여기서 그러니까 벡터라는 얘기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여기에 내가
이 교실 안에 상태를 어떤 개로 표시를 했다. 어떤 상태로 표시했다.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모든 인포메이션이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지금 졸고 있다. 그것도 다 그 벡터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자역학에서는 어떤 상태 벡터가 주어지면은 그 안에 있는 모든 인포메이션이 지금 다 거기에 제공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 벡터, 그런 게 그러니까 조금만 상태가 달라져도 다른 벡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임의의 그 상태 벡터라고 하면은 그것들은 고유 벡터들로 이렇게 전개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난 시간에 좀 덜 얘기한 그런 약간 체계적인 부분이 되겠고 또 할 일이 뭐가 있나?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기저 벡터들이 임의의 그 벡터를 만드는 걸 우리가 스팬한다. 스팬한다 이렇게 또 펼친다는 얘기죠. 스팬한다는 말은 모든 걸 다 그러니까 포함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스팬한다 그런 얘기. 여기서는 교재에서 내가 생성한다고 써놨네. 네. 자, 이제 이제부터는 이제 그래서 1차원 슈레딩거 방정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업하는 거는 이제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방정식이죠. 인디펜던트 맞죠?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인데 타임 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이제 뭐 우리가 거의 뭐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을 한번 풀어보고 슈레딩거 방정식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이걸 우리가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 혹은 시간에 무관한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슈레딩거 방정식이 원래 풀 슈레딩거 방정식 이렇게 주어지죠. d psi 원 디멘셔널 원 디멘셔널한 거를 이거는 h psi xt 이렇게 주어지죠. 그러니까 통상 h는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 거를 우리가 항상 보기 때문에 시간에 의존하면은 골치 아프죠. 그래서 시간에 의존하는 경우는 나중에 여러분들 2학기 때 타임 디펜던트 퍼터베이션 할 때 조금 배우고 거의 시간에 의존하는 경우는 우리가 다루질 않습니다. 스캐터링 같은 거 뭐 그런 거 할 때 조금 그 전에 조금 뭐 퍼터베이션 할 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h가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그럴 때 어떻게 될 거냐 이럴 때 이제 이걸 한번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수리물리에서 배운 변수 분리가 뭐죠? 변수 분리 separation of variable. variable이 변수죠? 변수를 분리하는. separation of variable. 그래서 이 변수 분리 방법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지금 psi xt를 말이죠. psi xt를 내가 시간 파트하고 공간 파트로 곱해서 쓸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파이 x 오메가 t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일단 써가지고 이런 게 이거에 해가 되나 한번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리물리에서 배웠죠? 변수 분리 방법. 변수 분리 방법을 이렇게 곱하기를 해가지고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 좌측은 오메가만 하니까 d 오메가 dt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파이가 있겠죠. 파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은 h의 파이의 오메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오메가는 t만의 함수고 파이는 x만의 함수죠. 요것도 t만의 함수고 요건 x만의 함수다. 요거는 역시 t만의 함수겠죠. h가 작용하더라도 h는 지금 t가 없으니까 h의
h가 파이에 작용해도 역시 t만의 함수라고 그랬습니까? t만의 함수가 아니라 x만의 함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t만의 함수고, 요거는 x만의 함수고, 요거는 x만의 함수고, 요거는 t만의 함수죠. 예?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를 잘 분리를 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변수 분리 방법이죠. 양변을 어떻게 나눠죠? 양변을 파이 오메가로 나눠줍니다. 파이 오메가로 나눠주면은, 좌변은 어떻게 됩니까? 좌변은 IH바 D 오메가 DT 하고 오메가로 나누게 될 것이고, 우변은 H 파이 하고 오메가 하고 파이 오메가인데, 자, 여기서 오메가는 지워질 수 있죠? 요 파이하고 지워질 수 있습니까? 이거 지워질 수 없습니다. 왜 지워질 수 없습니까? 이건 오퍼레이터입니다. 오퍼레이터니까 파이에 작용하면 변화시키겠죠. 변화시키지 않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죠. 그러니까 이거 변화시킬 수 안 된다. 간단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EM분의 P자선 벌써 미분 오퍼레이터가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황했죠. 한순간. 왜 H만 안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퍼레이터를 어떤 상태에다 작용시키면은, 그거는 오리지널 상태가 아니다. 곱하기가 아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 여기서 다시 보면은 요건 뭐만의 함수입니까? 요건 T만의 함수죠? 요거는 뭐만의 함수야? X만의 함수죠. 야, 그런데 이거는 임의의 T, 임의의 X에 대해서 이퀄이 성립하려면 항상, 임의의 T, 임의의 X에 대해서 항상 이퀄리티가 성립하려면은 그런 거는 상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수를 편의상 2라는 그런 숫자로 놓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뭐가 나오느냐? 좌변은 이런 이퀘이션이 됩니다. IH바 D 오메가 DT는 2 오메가가 될 것이고, 우변은 H 파이는 2 파이가 된다. 이런. 그래서 이거는 T만의 함수죠? 요것도 T만의 함수. 요거는 X의 함수, 요건 X의 함수. 여기서 2는 컨스탄트다. 요거는 이 컨스탄트이기 때문에 요런 일체한 미분 방정식은 우리가 금방 풀 수 있죠. 뭡니까, 해가? 오메가, 이거는 여러분들이 푸는 방법 알고 있죠. 어떻게 풉니까? D 오메가는 IH바분의 1에 2에 DT 해가지고 적분해주면 되죠? 적분해주면 되니까 2도 컨스탄트니까 로그 오메가는 뭡니까? 마이너스 H바 I에 2에 T 이렇게 플러스 C니까 저거 되니까 오메가는 오메가 제로 오메가 제로라기보다는 어떤 오메가의 어떤 작은 초기 조건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H바 I에 2T 이런 식으로 주어지죠. 이게 오메가입니다. 오메가. 이거는 이게 대수죠. 이거 보면은 말이죠. 이거는 보면은 이거를 내가 디락의 브라켓 노테이션을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건, 그러니까 요게 뭐예요, 이게? 하밀토니안의 뭐야? 고유값이죠. 아이겐 벡터. 그걸 우리가 에너지라고 불러요. 하밀토니안의 고유값을 우리가 에너지라고 부른다. 고유값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이라고 부릅니다.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이퀘이션은 그게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에너지가 그러니까 에너지의 고유값을 구하는 방정식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어요. 에너지의 고유값을 구하는 방정식. 고유값과 고유상태를 구하는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1학기 내내, 그 다음에 2학기의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푸는 거는 뭐냐?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그 고효값과 고유 상태를 구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다. 양자역학에서 주로 하는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걸 이제 정확하게 못 풀기 때문에 퍼터베이션도 쓰고 그런다. 이런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우냐면,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하밀토니안의 아이겐 스테이트일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방정식이 얻는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다 직접, 그런 경우를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만약에 이 psi xt가 하밀토니안의 아이겐 스테이트다 그러면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h psi인데 이게 지금 이 x하고 t의 함수입니다. x하고 t의 함수. 근데 이게 아이겐 스테이트다 그러면은 그 아이겐 밸류에다가 psi xt를 적어준 이런 값이 되겠죠. 그죠? 그런 경우는 요 두 변을 비교를 하면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다. 어떻게 풀 수가 있습니까? t에 대한 이게 편미분이니까 이렇게 풀 수가 있죠. 이거는 뭐 d psi 이거는 뭡니까? 2의 아까처럼 마이너스 h 바 2의 dt 이렇게 될 테니까 이건 뭐가 되겠어요? psi는 어떤 psi 제로 하고 exponential 마이너스 h 바 i의 2t가 된다. 근데 요건 지금 x하고 t의 함수죠. 요거는 뭡니까? 어떤 주어진 사실은 psi 제로라는 건 어떤 주어진 뭐 어떤 특정한 t 제로에서의 어떤 값이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요거는 요 식이 성립을 하려면은 요 식이 성립하려면 말이에요. 요거 좌우지간에 뭐냐 하면은 이 psi 제로는 이거 함수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지금 시간에 대한 편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x가 들어와도 상관이 없겠죠. x가 들어와도 상관없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에 무관한 함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psi 제로 x. 그러니까 시간에 무관하다는 얘기는 이게 t에 무관한 함수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여기다 직접 집어넣으면 말이죠. 어떻게 됩니까? h 대신에 집어넣으면은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이거는 ih바 d의 dt에 psi 제로 exponential 마이너스 h바 i의 2t 집어넣고 그 다음에 h하고 psi 제로 exponential 마이너스 h바 2t 집어넣으면은 요거는 지금 시간에 무관한 함수입니다. psi 제로는 요거는 이게 시간에 무관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뭐 어떻게 됩니까? 2 h바 i 나오면 이거 상쇄돼서 없어지죠? 2 나오고 psi 제로 이렇게 되고 exponential 마이너스 h바 i dt 이거 오른쪽은 그대로 써주면 이렇게 돼요. 요거 뭐 그냥 똑같은 거니까 지워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얻은 이거나 똑같은 걸 얻은다. 네? 그래서 h psi 제로는 2 psi 제로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psi 제로가 바로 저 앞에서 얻은 요 파이 x나 이게 파이나 같은 거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똑같은 이퀘이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금 어떤 상태가 하밀토니안의 아이겐 스테이트다. 그게 뭐 타임 디펜던트가 되면 상관없어.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저렇게 세퍼레이션 오브 베어리어블 해가지고 얻은 결과나 같은 결과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든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하밀토니안의 아이겐 스테이트인 상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태를 특별히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스테이셔너리 스테이트라고 부릅니다. 스테이셔너리 스테이트. 스테이셔너리 스테이트를 우리말로는 정상 상태. 지난번에 스탠딩 웨이브를 뭐라고 그랬어요? 정상파 그랬죠? 스탠딩 웨이브. 스탠딩은 서 있다는 얘기고 스테이셔너리는 멈춰 있다 그런 멈춰요. 움직이지 않는 거. 스테이셔너리는 멈춰 있다기보다는 그냥 뭐 움직이지 않는 걸.
그래서 여기서는 정상이라는 거는 이게 스탠딩이 아니고 스테이션입니다. 상태일 때는 스테이션의 스테이트, 그 다음에 정상파일 때는 스탠딩 웨이브다. 여러분들이 그거 좀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왜 이 하밀토니안의 아이겐 스테이트? 그러니까 이게 바로 복수로 씁시다.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쓰는데 하밀토니안의 아이겐 스테이트를 왜 정상 상태로 부르느냐? 그러면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뭐 때문이냐 하면은 임의의 오퍼레이터 A를 보면은 말이죠. 임의의 오퍼레이터 A를 이 정상 상태가 여기서 예를 들자면은 파이라고 합시다. 파이라고 하면은 아이겐 스테이트일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아이겐 스테이트일 경우는 이걸 우리가 아이겐 스테이트일 경우에 이게 여기서 이 중에서는 축출해가지고 psi라고 쓰겠습니다. 이 psi에 대한 이게 지금 하밀토니안 아이겐 스테이트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를 쓰면은 이거는 이렇게 되겠죠. psi에 여기서는 또 왜 이거 귀찮은데 이거 여기 있는 거나 없는 거나 같은 겁니다. 귀찮으니까 내가 빼고 썼는데 같은 거. A의 psi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우리가 적분 형태로 써주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아까 psi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이 스테이셔너리 스테이트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요 경우에 요 psi xt라는 게 요 아이겐 스테이트의 경우에는 어떻게 주어졌냐 하면은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요 오메가 제로에다가 파이 x를 오메가에다가 파이에다가 오메가를 곱한 거였죠. 파이에다가 오메가. 저기서 보면 파이에다가 오메가를 곱한 거였죠. 근데 오메가가 이렇게 주어지니까 오메가 제로를 파이에 흡수해 버리면 이게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파이 x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h 바 i에 이런 식으로 항상 쓸 수가 있다. 이게 하밀토니안의 아이겐 스테이트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아까 여기 나왔죠? 여기서 psi 제로가 파이 제로니까 이 하밀토니안의 아이겐 스테이트인 경우는 psi가 항상 여기 이 psi xt가 항상 우리는 어떤 의미의 파이 제로, 파이 x 그러니까 이게 x만의 함수죠? 더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그러니까 통상 푸는 방법은 어떻게 푸냐 하면은 그리고 이 경우에 이제 h 파이는 2 파이다. 이런. 그러니까 이런 이제 먼저 이거를 풉니다. 먼저 이게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면은 어떻게 뭐가 되냐면은 에너지 아이겐 밸류를 구할 것이고 그게 해당하는 아이겐 스테이트 파이들을 구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시간에 의존하는 그 풀 슈레딩거 해는 이게 된다 이건. 알겠어요? 여기 파이 x는 이거 풀어야 나오는 겁니다. 이게 나오는데 그때 나오는 그 아이겐 밸류 2를 집어넣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 디펜던스가 주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아까 내가 설명한 거죠. 그러니까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psi의 스타에 a의 psi dx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되죠? 되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psi가 저거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파이의 스타의 익스포넨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니까 h 바 i의 2t 이렇게 되겠죠. a의 파이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h 바 i의 2t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dx 이렇게 되니까 요거는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지금 보는 겁니다.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보니까 요거는 그냥 숫자로 주어진 함수입니다. 상태가 아니고 함수가 아니고. 그러니까 요거 그리고 이 적분에 무관하죠. 그러니까 요거는 없어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파이 스타 A 파이. 근데 요거는 말이죠. 다 시간에 무관하죠. 이것도 시간 디펜던스가 없고 이것도 없고 그러니까 요거는 시간에 무관하죠. 고로 DA의 DT는 0이다 이게.
어떤 상태에 대해서 하밀토니안 아이겐 스테이트들에 대해서 익스펙테이션 밸류를 구하면은 하밀토니안 아이겐 스테이트에 대한 익스펙테이션 밸류는 이 A가 시간에 의존하지 않을 때, explicitly 시간에 의존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A가 T를 포함하고 있지 않을 때, 이건 0이다 이거예요. 왜? 시간 디펜던스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 변하지 않겠죠. 시간에 따라서. 시간에 미분에서 0 됐으니까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이러한 psi를 우리가 정상 상태로.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뭐 하나 했었죠. 뭐 했습니까? 컨스탄트 오브 모션 했었죠. 어떤 경우를 컨스탄트 오브 모션이라고 그랬어요. 익스펙테이션, 어떤 그 오퍼레이터 익스펙테이션 밸류의 시간 미분이 0일 때. 그거는 근데 어떤 경우에 해당했나? 어떠한 이미지 스테이트에 대해서도 성립이 됐었죠. 그 경우는. 기억합니까? 그거는 스테이트에, 어떤 스테이트를 하더라도, 어떤 스테이트에 대해서 익스펙테이션 밸류를 구하더라도 시간 미분이 0일 때를 우리가 컨스탄트 오브 모션이라고 했죠. 이 경우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그게 아니고, 그거는 오퍼레이터를 지금 추주하는 거죠. 컨스탄트 오브 모션. 그러니까, 시간에 대해서, 그 어떤 오퍼레이터의 익스펙테이션 밸류가 이미의 스테이트의 익스펙테이션 밸류를 취했을 때 이게 0인 걸 우리가 이런 A를 컨스탄트 오브 모션이라고 그랬죠? 이거하고 이건 다른 거다, 이거. 이건 뭐야? 이거는 여기는 특정한 오퍼레이터만 이런 게 만족이 되겠죠. 여기는 임의의 오퍼레이터입니다. 임의의 오퍼레이터, T에 디펜드하지 않는 임의의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하밀토니안 아이겐 스테이트에 대한 익스펙테이션 밸류를 했더니 다 시간 디펜던스가 없다. 고려해서 우리는 여기 오퍼레이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겐 스테이트, 하밀토니안의 아이겐 스테이트를 우리가 부른다 이거야. 뭐라고 불러? 스테이셔너리 스테이트, 정상 상태라고 부른다 이거야. 그러니까 정상 상태는 하밀토니안 아이겐 스테이트는 곧 정상 상태라고 우리가 불러. 왜? 이런 성질이 항상 있습니다. 그 하밀토니안 아이겐 스테이트들에 대해서는 그 익스펙테이션 밸류 값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퍼레이터가 시간에 의존하지 않을 때는. 오퍼레이터가 시간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익스펙테이션 밸류 값이 0은 안 됐죠. 통상 어떻게 됐습니까? 기억합니까? 이게 어떻게 주어졌어요? 이미의 스테이트에 대해서. 아마 이거였을까? 그렇죠. 기억합니까? 요거. 그러니까 요게 0이더라도 요게 있기 때문에 임의의 오퍼레이터는 이게 이거 맞아요? H바분의 I? 임의의 오퍼레이터는 요 값이 0이 아닌 한 0이 아니죠. 요게 0이 될 때가 바로 컨스탄트 오브 모션에 해당하는 그런 오퍼레이터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컨스탄트 오브 모션을 그러니까 컨스탄트 오브 모션을 주는 그러한 모션인 그런 오퍼레이터들은 항상 하밀토니안하고 커밋을 해야 된다 이거야. 자기 자신이 시간 디펜던스가 없더라도 그래야만이 그걸 우리가 컨스탄트 모션. 근데 이건 왜 그러냐면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이 하밀토니안이라는 거는 시간에 대한 이볼루션을 주는 오퍼레이터입니다. 나중에 배우겠지만은 모멘텀은 뭐냐? 모멘텀은 이 위치를 이렇게 움직여주는 트랜스레이션 시켜주는 그런 오퍼레이터가 모멘텀 오퍼레이터고 앵귤러 모멘텀 뭐냐면은 회전을 시켜주는 오퍼레이터가 앵귤러 모멘텀 오퍼레이터입니다. 이 하밀토니안은 상태를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이볼브 시켜주는 그런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커밋을 한다는 얘기는 변화를 안 준다는 얘기.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그런 줄 알고 그냥 들으면 됩니다. 뭐 지금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하밀토니안의 아이겐 스테이트는 정상 상태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특정한 t에 대해서는 말이죠. 어떤 특정한 타임에 대해서는 이런 파이 x를 우리가 고유 상태로 전개할 수가 있겠죠. 임의의 상태를 말이죠. 임의의 상태를 우리가 고유 상태가 아닌 임의의 상태를 우리가 psi xt로 써봅시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어떻게 주어지냐 하면은, 결과부터 이렇게 하면은, 파이엔. 여기서 파이엔 썼죠? 파이엔. 나 이거 밑에 이거 대문자로 안 쓰겠습니다. 그냥 소문자로 쓰겠습니다. 귀찮으니까. 파이엔 x 하고 익스포넨셜. 그래서 내가 요거를 말이죠. 내가 이렇게 쓰겠어요. 파이엔은 2n 파이엔이다. 이렇게 노테이션 하겠습니다. 귀찮으니까. 다 쓰기 귀찮으니까. 이거 짝대기 그어주기 귀찮으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h 바 i의 2n t. 어?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게 어떤, t 이퀄 0일 때 이 cn을 구하면은 그런데 t 이퀄 t0에서 만약에 cn의 값을 구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여기다가 일반적으로는 t0를 이렇게 빼준. 이렇게 빼준. 근데, 이 파이엔이라는 게 하밀토니안의 아이겐스테이트, 하밀토니안의 아이겐스테이트라고 그러면은, 요 푸사인은, 내가 지금 이렇게 기술한 푸사인은 하밀토니안의 아이겐스테이트가, 하밀토니안의 솔루션이 됩니다. 어떻게 솔루션이 되냐? 솔루션이란 건 무슨 얘기냐면은, 아이겐스테이트가 아니라 솔루션이라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IH, D 푸사이, DT는 H 푸사이. 여기 이게, 내가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밀토니안이 그랬어요? 슈레딩거의 해가 된다, 이런. 슈레딩거 방정식. 이게 슈레딩거 방정식이죠? 이게 풀 슈레딩거 방정식이죠. 네? 아까 썼잖아요, 이게 풀 슈레딩거 방정식이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런 그런 요약이 없는 슈레딩거 방정식입니다. 물론 이게 XT죠. 근데 내가 이게 지금 하밀토니안의 아이겐스테이트인 파이 엔들로 이렇게 전개를 해주면 C에는 전개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 슈레딩거 방정식의 해다 이거. 그러니까 슈레딩거 방정식의 해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해가 되는 걸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좌변을 보면은 말이죠. 좌변을 보면은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미분하면은 시간에 대한 건 여기밖에 없죠. C에는 상수니까 여기밖에 없으니까 나오는 게 마이너스 h 바 i의 2n이 나오겠죠. 2n이 나오고 여기 앞에 전체 서메이션이 있으니까 내가 서메이션 써주겠습니다. n 써주고 2n 나오고 cn, 파이n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h 바 i의 2n의 t 마이너스 t0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좌변입니다. 좌변. 근데 요게 이제 우변이 뭐냐면은 h의 뭡니까? 우변에 이거하고 같아지느냐 이런 얘기죠. 그렇죠? 이게 같아지면은 지금 슈레딩거 방정식이 만족이 되는 거죠. 같아지는 거 어떻게 보일 수가 있습니까? 볼 수 있어요? 이거 뭐 어떻게 됩니까? 이건? IH바, 마이너스 H바, 이거는 그냥 이거죠. N에, CN에, EN에, 파이N에, E에, 마이너스 H바, I에. 내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건 그냥 단순히 다시 쓴 겁니다. 자, 이거하고 이거 같습니까? 같은 거 보입니까? 같습니다. 왜 같아? C에는 상수니까 옆에 나오고 H는 오퍼레이터니까 여기에 걸리겠죠. 요거는 그냥 숫자나 마찬가지니까 X에 무관한 함수니까 파이N. 근데 요게 뭐야 이게? 원래 조건에 의해서 2n 파이N이죠? 2n 파이N 하면 이게 똑같이 되죠. 그래서 양변이 같죠? 그러니까 내가 이 파이N이 이러한 하밀토니안의 아이겐스테이트다. 파이N이라는 함수가, X의 함수가. 그리고 그거의 아이겐밸류가 2n이다.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써줬을 때, 이 푸사의 XT 이렇게 써줬을 때, 이러한 푸사의 XT는
슈레딩거 풀 방정식의 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임의의 상태입니다. 임의의 상태는 어떤 t0에서의 t0를 내가 시간 t를 t0로 픽스하면은 시간 의존도는 없겠죠. 그때 그 임의의 이제 그 웨이브 펑션이 주어질 텐데 그 웨이브 펑션들을 이게 t를 t0로 집어넣으면 그럼 뭐가 됩니까? 이게 1이죠. 0되니까 1 되죠. 익스포넨트가 1 되니까 0 되니까 1 되죠. 그러니까 cm 파이 n x가 바로 서메이션 cm 파이 n x가 t equal t0에서의 웨이브 펑션의 꼴이죠. x의 꼴인데 그건 뭐냐면은 임의의 그 함수를 지금 파이 n으로 전개했다는 얘기죠. 아까처럼. 그랬을 때 그 전개 계수가 바로 cn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아비트러리 타임 t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써주면은 그것도 역시 슈레딩거 방정식 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볼루션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t equal t0에서의 cn을 구하면은 그냥 이렇게 써주면 이게 바로 임의의 t에서의 슈레딩거 방정식의 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거 여러분한테 한번 증명하라고 그러면 쉽지 않습니다. 이게 슈레딩거 방정식 해가 됨을 보여라. 타임 디펜드 슈레딩거 방정식이요. 이렇게. 자, 이 정도로 이제 하면은 할 얘기는 대충 한 것 같고,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1차원, 슈레딩거 방정식을 이제 푸는 거를 해봐야 되겠죠. 이제 여러분들한테, 자, 그러면 가장 간단한 방정식이 뭐냐? 가장 간단한 방정식은, 프리파티클, 하밀토니안이다. 그러니까, 프리파티클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구속이 안 돼 있는 파티클 우리가 프리파티클이라고 부르죠. 구속이 안 됐다는 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데나 갈 수 있는 게 구속이 안 된 거죠. 가장 간단한 경우는 이게 프리파티클이 경우죠. 프리파티클. 프리파티클은 하밀토니안이 말이죠. 간단히 우리가 지금 1차원을 다루고 있으니까 이걸로 먼저 포텐셜이 0인 경우를 우리가 프리파티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말이죠. 이 경우는 슈레딩거 방정식 풀면 되겠죠. 어떻게 풀면 됩니까? 우리가 항상 P는 뭘로 쓴다고 그랬어? X로 표현하면은 이게 지금 DDX죠. 이 경우는 그냥 이걸로 쓰겠습니다. 편미부로 안 쓰고.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는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방정식 해를 이제 생각을 하니까 시간을 신경 안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슈레딩거 방정식은 뭐가 되느냐 하면 이렇게 되겠죠. H 프사이는 이 프사이가 돼야 되겠죠. 혹은 아까 노테이션을 쓰면은 파이로 썼나? 파이로 썼나? 이걸 구하는 거죠. 이 대문자로 썼다가 소문자 썼다가, 그러니까 인덱스를 n을 쓰면은 그거는 아이겐 스테이트를 의미하는 거고, 없으면은 그냥 이미, 이것도 역시 아이겐 스테이트네. 이걸 구하는 겁니다. 이거를 만족하는 타임 인디펜던트 슈레딩거 방식, 이걸 만족하는 걸로 구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할 필요가 없겠네. 아까 노테이션으로 하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파이는 x만의 함수입니다. x만의 함수. 자, 그러면은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말이죠.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마이너스 2n분의 h바의 자승, d 자승 파이, dx의 자승은 2파이 이런. 이게 2차 미분 방정식은 금방 쉽게 풀 수 있죠. 어떻게 풉니까? 요거는 d 자승 파이, dx의 자승 플러스 h바 자승분의 2m 2파이라는 게 되겠죠. 이게 0이죠. 그렇죠? 그냥 단순히 내가 정리해서 다시 쓴 것 뿐입니다. 근데 요거는 상수니까 2가 지금 여기서는 상수죠. 2가 이게 상수잖아요. 상수니까 요것도 상수죠. 그 요 상수를 우리가 K 자승으로 우리가 표기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K 자승은 이퀘이션이 어떻게 되냐면 D 자승 파이 dx의 자승 플러스 K 자승 파이가 0이죠. 그리고 여기서 K 자승은 뭡니까? K 자승은 H바 자승분의 2m 2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풀어봤죠? 이 솔루션이 뭡니까? 솔루션 파이. 파이가 이게 이 경우에는 대충 파이가 말이죠. 파이 x가 익스포넨셜 플러스 마이너스 ikx가 되면은 이거 미분 두 번 하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k자수는 앞으로 나오고 자기 자신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k자수 플러스 k자수 상쇄돼서 0되죠. 이게 해입니다. 해. 이게 일반적인 해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k로 썼으니까 우리가 이걸 뭘로 써주냐면은 내가 파이 k를 어떤 그래서 요거는 어떤 극역화를 해야 되니까 또 극역화 상수에다가 요런 해를 곱한 걸로 쓰겠다. 그러니까 뭐 ikx로 쓰겠다.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k 값을 내가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면 이게 다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그냥 플러스로만 쓰겠습니다. ikx 내가 쓰겠다. 이렇게 써준다. 그래서 요러한 해는 요러한 함수는 말이죠. 요 프리파티클 하밀토니안의 솔루션이다. 이게. 근데 이런 걸 우리가 평면파해라고 부릅니다. 평면파해. 네. 플레인 웨이브 솔루션이라고 불러요. 왜 플레인 웨이브 솔루션이라고 부르냐? 그건 좀 이따 하고, 이 경우에 이제 이 n을 구해줘야 되는데, n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극역화 상수라고 그랬죠. n은. 극역화 상수. 그러니까 이거는, normalization constant. 극역화 상수. 극역화 상수. 이런 경우에는 말이죠. 이 K 값은, 여기서 보세요. 에너지에 대한 어떤 지금 제한이 없죠. 제한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K 값이 연속적으로 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K 값이 연속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에 아까 할 때 이런 거 썼었죠. 어떤 거 썼냐면은, 통상 우리가 이런 걸 썼었죠. 그러니까, 하밀토니안의 아이겐스테이트지만 디스크리트한 인덱스를 붙인 경우에는 우리가 크로네커 델타를 썼는데, 크로네커 델타는 이렇게 디스크리트할 경우에 1, 2, 3, 4 뭐 이렇게 우리가 넘버링을 할 수 있을 때 하는데, 이 K는 컨티뉴어스 하기 때문에 넘버링을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컨티뉴어스 할 때는 이 노멀라이제이션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디락 델타 펑션으로 합니다. 디락 델타 펑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자면은 파이 K하고 파이 K 프라임이다. 그럼 이게 델타의 K 마이너스 K 프라임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노멀라이제이션을 합니다. 아까는 이렇게 디스크리트 할 때는 그 상태들이 디스크리트 할 때는 우리가 크로네커 델타를 가지고 노멀라이즈를 하는 거고, 컨티뉴어스 할 때는, 인덱스들이 컨티뉴어스 할 때는, 이게 K가 컨티뉴어스 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E가 컨티뉴어스 하다는 얘기죠. E 값이. 그런 경우에는 디락 델타 펑션으로 한다. 이걸 우리가 디락 델타 펑션이라고 하죠. 디락 델타 펑션. 디락 델타 함수라고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디락 델타 함수 다 알고 있죠? 어디서 배웠습니까? 수립문에도 배우고, 뭐, 전자기에도 나오고 다 나오죠? 역학에는 안 나오나? 예를 들자면, 포인트 차지가 있다. 그러면 차지 디스트리뷰션을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디락 델타 함수를 가지고 표현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디락 델타 함수가 이렇다. 이 정의를 또 안 써주면 안 되니까 간단히 적어주면 이런 겁니다. 이거는 0.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이거는 말이죠. 이거 어떻게 써야지? 이거는 0. 어떨 때? K가 K 프라임이 아닐 때는 0입니다. 그 다음에 K가 K 프라임일 때는 0이 아니다. 이런 느낌. 그런데 어떤 성질이 있냐면은 요거 전체에 대해서 적분하면은 예를 들어 마이너스 뭐인데 플러스 뭐인데 델타에 K 마이너스 K 프라임 DK를 하면은 요거는 1이 돼야 된다.
전체를 적분하면 1이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이게 지금 K'이라고 그러면은, 여기 K'에서 이렇게 무한대로 지금 솟아있는 거죠. 네? K'에서만 폭이 제로인. 솟아있고 나머지는 다 0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무한값을 적분했더니 1이 됐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나머지는 없으니까.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게 지금 델타 함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느냐면은, 뭐, 예를 들자면은, fx가 있다. 근데 뭐, 델타에 x-y dx를 했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요거는 어떻게 되냐, 되죠? 이거는 뭐가 됩니까? fy가 되죠? 그러니까, 이 델타 펑션이 그 피크가 이루는 점에서의 그 함수값으로 집어넣은 게 바로 적분값이 된다. 이런 거 다 알고 있죠? 뭐 더 이상 자세한 거는 여기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디락 델타 함수는 이런 기본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특성을.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수리물리에서 아마 더 배울 테니까 뭐 더 이상 안 하고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 이걸 디락 델타 함수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지금 이게 예를 들자면은 어떤 이 K가 서로 다른 K가 있을 때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K가 K'에서 이렇게 무한대가 되게끔. 그래서 노멀라이제이션을 디스크리트 할 경우하고 컨티뉴스 할 경우는 다르게 한다. 여러분들 기억을 해둬야 되겠다. 근데 여기서 K가 갖는 의미가 뭡니까? 내가 K가 갖는 의미를 보면은 말이죠. 내가 파이 K에다가 P를 작용을 시키면은 P는 모멘텀 오퍼레이터죠? 작용하면 뭐가 됩니까? 이건 I분의 H바 ddx. 파이 K가 지금 뭐야 이게? 파이 K가? n의 exponential ikx죠. 이렇게 되니까 요 n은 상수니까 밖으로 나오고 ik 나와가지고 뭐가 되냐면 이게 h바 k에 n의 exponential ikx입니다. 다시 말하면 h바 k에 파이 k가 됩니다. 이걸 잘 보면은 파이 k에다가 p를 작용하면은 그 앞에 h바 k가 상수로 나오고 그다음에 파이 k가 나오니까 파이 k는 뭐의 아이겐스테이트야? p의 아이겐스테이트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이겐밸류가 뭐야? h바 k. 네? 그러니까 이러한 그 프리파티클 웨이브 솔루션에다가 모멘텀 오퍼레이터를 작용을 시키면은 값이 뭐가 나오냐면 h바 k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측정되는 모멘텀이다 이 얘기죠. h바 k가. 아이겐밸류 값이 측정되는 측정치라고 얘기했었죠. 기억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측정되는 모멘텀이다. h바 k. 그러니까 이 파이 k는 여기서 k는 파수입니다. 파수. 왜? 여러분들이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p를 h바 k로 쓴다. 그럴 때 k가 파수였다는 거 기억하죠? 파수. 벌써부터 헷갈리고 있으면은 나중에는 뭐 하나도 기억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안 되는 거는 바로 집에 가가지고 예전에 배웠던 거를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p가 h바 k라는 거는 요거는 모멘텀의 측정치를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p는 오퍼레이터가 아닙니다. 모멘텀의 측정치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k 파수 곱하기 h바를 곱한 게 주어집니다. 여기서 p는 오퍼레이터입니다. 왜? 파이 k라는 상태에 작용했을 때 지금 이런. 그리고 그때 그 아이겐밸류가 h바 k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프리파티클의 쉐딩거 방정식의 해는 모멘텀 오퍼레이터의 아이겐스테이트도 된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H의 아이겐스테이트인 동시에 모멘텀의 아이겐스테이트도 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 n이 뭔지를 이제 알아야 되겠죠. n이 뭔지를. 이거는 이제 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 이거 집어넣으면 말이죠. 파이 k하고 파이 k 프라임을 집어넣으면은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n의 절대값의 자승이 나올 거고 마이너스 무한대 dx
될 거고, 파이 k는 exponential 마이너스 ikx 이렇게 될 거고, 파이 k니까 요거는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집어넣은 겁니다. 파이 k 프라임은 i k 프라임 x 이게 되겠죠. 요게 뭐가 돼야 돼? 요게 델타 k 마이너스 k 프라임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 근데 이 델타 펑션은 말이죠. 델타 펑션은 조금 이따가 설명할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델타 펑션은 예를 들자면은 얘가 델타의 x 마이너스 x 프라임이다. 이런 걸 하면은 그 프리의 어널리시스를 가지고 해보면은 말이죠. 이거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2파이분의 1에 마이너스 뭐한데 k로 쓸까요? k로 씁시다. 이미 썼어요. 썼으면 그냥 내버려 둡시다. 내버려 둡. 2파이분의 1에 마이너스 무한대 뭐 예를 들자면은 뭐 dk의 exponential ik의 x 마이너스 x 프라임 이렇게. 요게 델타 함수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델타 함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그 중에 하나의 정의예요. 델타 함수는 이런 식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왜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지 프리의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되려면은 말이죠. 요게 되려면은 이걸 보세요. 이거 보면은 이거하고 뭐가 바뀌냐면 내가 xy를 뒤바꿔 써놓은 셈이죠. 요거는 뭐냐 하면은 n 자승 ix에 k 프라임 마이너스 k 프라임 마이너스 k죠. 이거 비교해 보세요. x를 k로 보고 k를 x로 보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또 요거는 말이에요. 이거나 똑같습니다. 델타 뭐 이렇게 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n 자승 절대값 자승이 2파이분의 1이 돼야 되니까 n은 스퀘어 루트 2파이분의 1 루트 2파이분의 1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푸사이 kx는 노멀라이제이션 어떻게 되냐면은 푸사이 kx 파이 kx는 노멀라이제이션까지 해주면 익스포넨셜 ikx다. 이게 이제 플레인 웨이브 솔루션, 이게 프리파티클 솔루션이 됩니다. 이걸 왜 프리파티클이라고 그러냐? 프리파티클 하는 얘기는 가만히 있어. 그렇죠. 이거는 그냥 우리가 여기다가 아까 그 스테이셔너리 스테이트 경우에는 말이죠. 이게 지금 풀 웨이브 펑션 어떻게 주어집니까? 푸사이 xt는 k에 대해서 어떻게 주어지겠어? 파이 k의 x하고 아까 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exponential 마이너스 h 바 i의 2k의 t 이렇게 주어지겠죠? 근데 2k는 뭡니까? 2k는 여기서 보면 k라는 가는 거는 2n분의 h 바 자승 k 자승이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k는 이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정해져 있는 거. 자, 그러면 이걸 합금을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루트 2파이분의 1에 exponential ikx 빼기 h 바 i의 2kt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근데 통상 말이죠. 에너지는 우리가 h바 곱하기 오메가로 씁니다. 오메가로. 그래서 이건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포톤에서 E가 뭐였어요? H 곱하기 N였죠? 그러니까 이거를 뮤를 각진동수로 쓰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걸 일반적인 경우도 이렇게 통상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오메가라는 거는 그러니까 오메가라는 거는 에너지를 H바로 나눈 거를 우리가 통상 오메가 값진동수로 보는데 그렇게 표현하면 이게 어떻게 될 거냐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되겠죠. 루트 2파이분의 1에 익스포넨셜 i에 kx i 없어지고 마이너스 오메가 t 이렇게 되겠죠. 지난번에 얻은 결과죠? 여기서 v는 뭐가 돼?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X방향으로 플러스 V의 속도로 진행하는 파동이죠. 평면파입니다. 왜 평면파예요? 계속 똑같이 나가요. 변함이 없이 시간이 안 걸립니다. 평면파동은 변함이 없이 계속 나가요. 뭐하는 평면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평면파라고 부릅니다. 플레이밍. 그래서 이 프리파티클 하미ल्टनि안의 솔루션은 평면파다. 자, 그럼 여러분한테 얘기를 한 대로, 자,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건 여러분들이 풀이에 완전히 쓰면은 간단히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fx가 있다. 이게 주장수다. 그러면 상당히 이렇게 쓰고. 그 gk는 exponential ikx는 그러니까 지금 그 비자함수랑 마찬가지. 비자함수로 전개 배수에 해당합니다. 근데 그게 컨티뉴어스 하기 때문에 펑션을 써줍니다. C의 경우를 안 쓰고 컨티뉴어스 하기 때문에 펑션을 써줍니다. 그래서 이 인티그랄은 아까 앞에서 나오는 예를 들면 아까 이런 게 있었잖아. 차이가 이런 게 있었잖아. 이런 게 이제 이게 컨티뉴어스한 n이 컨티뉴어스한 배열로 바뀌면 K의 파이 K고 여기 요게 이제 CK의 C의 K의 함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함수가 되니까 요 GK는 요 함수를 여러한 기대 함수들로 전개했을 때 그 전개 개수에 해당하는데 컨티뉴어스한 배열이었기 때문에 함수가 나타납니다. 이게 된다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겠죠. 그 다음에 열었을 때 요게 인버스 프로젝트에서는 어떻게 되죠? GK는 2파이분의 1에 뭐지죠? dx하고 fx exponential 마이너스 i 이게 인버스 프로젝트에서입니다. 이것까지 나와도 있죠. 자, 그런데 이 경우에 이제 GK는 우리가 디락 델타 펑션을 써서 표현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dx의 dx의 델타의 s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델타 함수의 성질이에요. 그럴까? x 대신에 k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말이죠. 요걸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성립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는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수립 책을 보면 왜 이렇게 되는지 증명이 나와요. 간단하진 않은데 이거라서 여러분들이 수립 책을 보고 왜 이런 관계가 성립되는지는 거기서 공부해야 돼. 여기서 그거까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간단히 입에 나오는 걸 보면은 말이죠. 이게 두 개가 이제 항상 성립하는 릴레이션이니까 이게 크게 어디서 나오는 릴레이션이니까 요 fx 대신 이걸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28분의 1에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무한대 dx에 exponential 마이너스 ikx가 나오고 이거 그대로 집어넣으면 dk에 exponential ikx 이렇게 써주고 싶은데 여기 k가 지금 픽스돼 있죠? k가 지금 여기서 픽스된 k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적분이기 때문에 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로 k는 픽스된 k고 로 k는 이제 앞에 픽스된 k입니다. 여기 나오는 요 인티그랄, dk 인티그랄 이런 것들은 사실은 더입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이걸 다시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쓰면은 이제 나오고 제가 앞에 써주겠습니다. EK 프라임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냥 다시 써준 거예요. EX 하고 여기 모아주면 어떻게 되냐면 익스포넨셜 요게 아직 안 썼죠? I K 프라임 X 마이너스 I K 요게 뭐가 돼야 돼요? 요게 델타 K 프라임 마이너스 K가 되면은 요게 뭐가 됩니까? 요게 K가 됩니다. 어? 그죠? 그러니까 요게 델타 K 프라임 마이너스 K가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어디 갔어? 똑같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델타 펑션 그러니까 요게 dp가 되려면 요게 델타 k 프라임 마이너스 k가 돼야 되니까 요게 바로 델타 k 프라임 마이너스 k의 답입니다. 근데 요거 아까 이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범위를 쓰는 거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